부천 원미경찰이 지난 2일 밤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심야 영업한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 40명을 붙잡았습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 결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안에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양구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버스 정류장과 붙어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버스 정류장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행정당국은 몰랐을까요? 전현직 경기도 의원과 부천시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장덕천 부천시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일 자정 기준으로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명 줄어든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평에서는 9명, 계양에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부천과 김포에서는 각각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경기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난 360명입니다. 여기에는 인천과 부천의 주요 집단 감염원이 된 부평 주야간보호센터, 부천음악동호회 연관 확진자도 3명 포함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지난달 7일 이후 28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현직 경기도의원과 부천시 의원들이 보편적 지급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장덕천 부천시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원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전직 부천시 의원 등 5명은 3일 모든 부천 시민에게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 선순환 효과를 체감적으로 경험했다며 지역화폐 발행 등 차별 없는 지원으로 부천 경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는 지역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역사를 간직한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낡고 훼손된 만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줄사택의 보존 여부 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최근 구성했습니다. 부평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방치되면서 보존과 철거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역사 건축 전문가들은 부평구가 하루빨리 미쓰비시 줄사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구에 사는 시민들한테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미쓰비시 줄사택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랑 다 미군기지랑 그다음에 이제 상곡동 노무자 주택까지 연결되어서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평구가 드디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 부평구 관계자, 그리고 역사 건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1차 민간협의회를 실시해서요. 주민들하고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다시 2차, 3차까지 회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회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 정치권도 이번 민관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그동안 끌고 왔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미쓰비시 줄사택과 관련된 그런 서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종지부를 조속히 찍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강제징용의 흔적,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구는 올해 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은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런데 정작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한 개 차선이다 보니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통행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 정류장 주변 10m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 실선 두 줄이 그려져 있는데요. 정작 지자체에서는 버스 정차선 바로 옆에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불편하죠. 예. 그 차도 요 대문 밀리면은 옆으로 돌아서 가니까 근데 저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게. 인근의 또 다른 버스 정류장. 이곳은 아예 버스 표지판 바로 옆에 주차 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 구역선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으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 이 때문에 한 주민은 구청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발생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자리 잡은 주차장으로 인해 버스 이용객과 주차장 이용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미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다른 전염병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힌 이 델타 변이의 위험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전염력이 높다는 위험성과 또 백신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산밀 환경에서는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또 돌파 감염이 생기신 분들에게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전염력이 높다는 것은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인 수두와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델타가 아닌 바이러스에는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돌파 감염이 되어도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적고 또 전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서도 높은 양이 검출돼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을 감염시킬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어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은 낮았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잘 맞으시고 마스크 착용과 산밀의 환경을 피하시게 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을 지금 억제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변이의 출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다른 변이 출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변이 출현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 또 새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유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높은 전염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분들의 접종을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인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시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이 되시더라도 중증화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유행 확산 규모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하시게 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또 이러한 산밀의 환경을 피하시는 노력들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계절성 독감처럼 매번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전국민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올리게 되는 효과와, 또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자연 면역이 생기는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자연 면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백신 면역 효과와 자연 면역 효과,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등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 대규모 집단 감염 사건도 줄어들게 되고, 또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 또 일부는 돌파 감염이 생겨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결국은 확진자 수 규모를 줄여나가고 유행도 많이 줄여나가서 종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3일 지난 2일 밤 11시 50분쯤 부천 상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40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손님을 받는 등 심야 영업을 이어가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주점과 연계된 호텔에서도 불법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객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천에서 콜라텍 업소가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 오전경찰서는 최근 오정동의 한 콜라텍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한 결과 시설 내부에서 7명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신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콜라텍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체육시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 수칙에 맞게 수용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역 위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 방문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방대원이 가지 못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구조 대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소방드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드론 파이팅! 저희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